안녕하세요.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홈팅입니다. 오늘은 청약 아파트 5억에 당첨됐는데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도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간간히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지 안심이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청약 5억 당첨 기준 내 통장에 1억 5천의 현금이 있어야지 안전합니다. 솔직히 1억 5천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. 누구나 다 통장에 1억 5천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.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? 5억 아파트짜리여도 감정평가사가 6억, 7억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내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은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고요. 청약에 준비 중이신 분들은 내 자금이 이 정도 있으면 5억, 6억, 7억 기준점이 생겨서 자신 있게 청약에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. 최대한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5억 아파트 기준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자금 조달은 첫 번째 계약금이 먼저 들어가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중도금 납부, 세 번째 잔금 납부,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. 계약금에서는 10%를 내고요. 중도금에는 총 6회차에 걸쳐서 60%를 내고 마지막 잔금 때 30%를 냅니다. 이렇게 하면은 총 100%가 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중도 이자가 나고요. 두 번째는 유상 옵션, 냉장고, 식기세탁기, 빌트인 이런 거를 다 유상 옵션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서도 추가 금액이 발생해요. 그리고 요즘 추세가 발코니 확장하는 건데 발코니 확장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.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야지 아파트를 사는데 총 필요한 금액이 됩니다.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2주 후에 계약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. 계약금은 10%인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20%인 경우도 있고 2회차에 걸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. 10%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. 20%인 경우에는 인기 지역,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. 여기서 계약금은 신용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. 왜냐하면 계약금 때부터 대출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DSR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. 계약금 내실 때 계약금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비용이 10% 추가가 된 경우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발코니를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계약금 때 10%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두 번째로는 중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중도금은 총 6회차로 60%의 돈을 내는 거예요. 청약 5억 아파트 기준 60%면 3억이거든요. 3억을 매번 5천만 원씩 6번 내는 거예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 안 나올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대출이 나와요. 다만 신용불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.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6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. 규제 지역은 총 50%만 대출이 나오고요. 비규제 지역은 60%가 대출이 다 나와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 지역은 50%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10%는 내 돈으로 잔금을 마련해서 중도금을 내셔야 돼요. 중도금 대출에는 이자 허불제 그리고 무이자가 있어요. 왜냐하면 중도금은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서도 이자가 나오죠. 입지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시공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이자 후불제인지 무이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내가 잔금날 이자도 같이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사정점검일이 있어요.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. 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고요. 이제 마지막 잔금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인데요. 잔금은 서류상에선 30%만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잔금은 100% 다 내는 거예요.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한 유상 옵션, 발코니, 중도금 이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날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다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아파트 잔금 대출은 시공사와 은행에서 협약을 맺고 집단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.
각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하는데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시세가 높게 감정을 평가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금융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5억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얼마가 들을까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 드린 거는 각 은행마다 감정평가사를 각각 고용하기 때문에 얼마가 형성되는지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대출 이자 그리고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만 내 돈이 부족할 경우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잔금 대출은 한 달, 넉넉 잡아 한 달이면 대출이 나오는데요. 그래도 빠른 경우에는 최단 기간으로 2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만 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.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실 때 내 돈이 얼마인지 기준점을 잡지 않고 청약을 무작위하게 넣게 되면 정말 비싼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영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신용대출까지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. 영끌은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란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대출의 그 높은 벽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원리금 상환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사는 건 아니니까요. 우리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